안녕하세요. 한국어판 가스라이팅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연구를 포스터 발표할 이영주라고 합니다. 목차는 초록, 서론,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결론 및 논의, 한계점, 참고문헌 순으로 발표하려고 합니다. 먼저 공문 초록으로는 본 연구는 한국어판 가스라이팅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탐색적 요인 분석을 위해서 일반인 2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가스라이팅 척도는 3개의 요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스라이팅은 우울, 대인관계, 자존감 모두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기존의 우울 척도, 대인관계 문제 척도, 자존감 척도와의 상관 분석에서 타당성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종합적으로 한국판 가스라이팅 척도에 대한 이해 정도를 측정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척도의 활용 방안 및 제한점을 논의하였습니다. 서론은 가스라이팅은 타인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작하여 판단력을 잃게 만들고 타인에 대한 통제나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로 정서적 학대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말로는 심리 지배라고 합니다. 가스라이팅은 대중들에게 심리학 용어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실제 상담학 분야에서 가스라이팅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고 가스라이터들은 보통 자기애성, 경계성, 반사회적 성격 장애 같은 정신질환을 겪고 있으며 DSM-5에서는 성격장애를 개인이 속한 문화의 기준에서 현저하게 벗어난 지속적인 내적 경험과 행동 패턴이라고 하고 이런 문제가 되는 특성과 행동은 지속적이고 역기능적으로 나타나는 편이라서 결과적으로 자신도 괴로워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삶을 어지럽히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DSM-5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단을 위한 기준이나 척도가 국내에서 개발되지 않았고 가스라이팅에 대한 도구로는 국외 연구에서 스턴의 더 가스라이트 퀘스천네이어 척도가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기보고식 척도이며 국내에서는 신준영님에 의해서 번안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국내 대상자를 통해서 타당도와 신뢰도에 대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본 논문에서 하려고 하였고 대부분의 가스라이팅은 가족이나 친척, 연인과 같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주로 일어나는 편이기 때문에 가족폭력, 데이트폭력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스라이팅의 위험이 예상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여서 일반인들의 가스라이팅에 대한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 문제는 첫 번째, 한국판 가스라이팅 척도의 하위 요인의 구조는 어떠한지, 두 번째로 한국판 가스라이팅 척도의 신뢰도는 적절한지, 세 번째로는 타당한지에 대해서 연구 문제로 세 번째로는 연구 방법입니다. 표 1을 보시면 이 한국어판 가스라이팅 척도 개발에 참여한 총 205명의 인구 사회학적 변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성별은 여성이 168명으로 총 81.9%에 달하였고 남성에 비해서 나이는 30대가 50.7%로 가장 많았고
소득 수준은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으로 60%에 달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스라이팅을 겪은 기간은 1일에서 3개월 미만이 전체의 33.2%에 달하였고 3개월 이상 1년 미만이 28.3%에 달하여서 1일에서 1년 미만의 사이에 가스라이팅을 겪은 기간의 사람들이 전체의 50%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가스라이팅을 겪은 횟수는 1회 이상 20회 이하인 경우가 전체의 84.9%에 달하여서 가장 많았고 101회 이상에서 셀 수 없다를 응답한 분들도 21명이나 되어서 전체의 10.2%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가스라이팅을 겪은 대상에 대해서는 복수응답을 하였는데 전체 230건에 대해서 응답을 하였고 직장 사람들이 전체 37%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였고 연인이 22.2%, 가족이 22.2%에 달하였습니다. 연인과 가족이 이제 굉장히 가까운 사람인데 이 둘을 합치면 44%가 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특이한 점이 이제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로 나뉘어서 봤는데 남자친구가 43건을 해당할 때 여자친구는 8건 정도라서 남자친구니까 이제 여자 대상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볼 수 있고 연인 관계에서의 가스라이팅도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부모와 형제 자매로 나뉘는데 부모가 39건일 때 형제 자매가 12건으로 부모가 훨씬 3배 이상 더 많은 수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친구, 또 부부관계에서는 남편, 또 기타로는 조부모나 손윗사람 등이 있었습니다. 연구 방법을 스파스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첫 번째로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 요인을 추출하였고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울 척도, 대인관계 문제 척도, 자존감 척도 간의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내적 합치도인 크롬바 알파를 살펴보았습니다. 연구 결과는 이 총 20개의 문항을 총 3가지 요인으로 도출되었는데 14번, 7번, 12번, 16번 이렇게 빨간색 문항으로 된 10개의 문항이 하나의 요인 1, 7개의 문항이 요인 2, 3개의 문항이 요인 3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라이팅 척도와 다른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표로 제시해 보았고요. 가스라이팅 척도와 다른 척도와의 상관관계 결과 가스라이팅은 우울, 대인관계, 자존감 모두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가스라이팅 하위 요인 1, 2, 3도 우울, 대인관계, 자존감과 모두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우울은 대인관계와 자존감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대인관계는 자존감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하위 요인 8개 모두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연구 결과는 크롬바 알파를 가스라이팅과 이 다른 척도들에 대해서 산출해 보았는데 본 연구의 모든 척도는 크롬바 알파 값이 0.703에서 0.958 사이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결론 및 논의 부분은 가스라이팅, 한국 어판 가스라이팅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의 검증을 하기 위해서 시도되었고, 그것을 검증하였고, 이는 한국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을 측정하는 데 적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국내 임상과 상담 현장과 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이 연구 결과는 가스라이팅으로 평가된 대상자로 한 후속 연구인 치료 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한계점으로는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해서 한국어판 가스라이팅 척도의 세계 하위 영역별 문항 구성 적합도를 보기 위해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확인해서 일반적인 기준 하에서 수용 가능한 것인지 추가 연구를 더 하여서 본 논문을 잘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 문헌은 이와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